축구 승무패 8회차. 어제는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7경기 먼저 초안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라리가 7경기,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제 프리미어리그는 아스날, 프랜크퍼트 승패, 크리스탈 무, 풀럼 승, 토트넘 단통승, 울버 단통, 뉴캐슬 이렇게 리즈는 승무, 이렇게 일단 기본 초안은 잡아놨고요. 근데 이제 라리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그 성격상 이 무승부 비중들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이제 골이 그렇게 많이 나는 리그가 아니죠. 분데스리가처럼 골이 펑펑 나갔고 승패가 많이 갈리는 그런 리그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해외 스코어 예측하는 데서는 이번 라운드 전 경기 무승부를 이렇게 예측하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무를 갈 수도 없고, 근데 또 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라리가 특성상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이 경기들을 다 무승부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기본 초안은 일단 간략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마지막 배팅 마감 마킹 전에 몇 가지 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서 약간 좀 투자해서 좀 갈 예정입니다. 일단 알메리아 베티스 경기 좀 살펴보면요. 알메리아가 지금 14위죠. 원정에서는 아직 1승도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는 6승 1무 3패죠. 원정에서는 득점이 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홈에서는 1.7득점을 해주고 있고, 나름 홈에서는 그래도 골맛을 좀 본다 알메리아가.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는 원정 4승 2무 4패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또 평균 0.8득점 잘 넣지 못하죠. 또 0.9 실점입니다. 먹히지도 않고. 양팀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홈에서 3대1로 알메리아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베티스 경기력하고 지금 베티스 경기력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경기에 베티스, 카르발류, 펠리페, 또 페키르 모두 출전 정지입니다. 와, 이 세 명이 모두 이제 출전 정지인 상황이면 베티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골 넣는 게 굉장히 힘든데 페키르도 없고 카르발료도 없으면 이게 상당히 좀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글레시아스는 계속 침묵하고 있죠. 또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에서 뚜레나 바티스타오 같은 선수들이 또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의 수비력을 감안하면 무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알메리아가 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 무 이렇게 일단 기본은 잡아봤고요. 두 번째 경기 세비야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참 지긋지긋하죠. 세비야는 시즌 초 강등을 걱정할 정도로 내리막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전성기 시절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3연승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 홈 3연승은 18위, 19위, 20위 모두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 세비야를 생각하면은 이 팀들을 모두 홈에서 잡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최근 경기력은 홈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경기는 바셀 원정 가서 대패하고 왔죠.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홈에서 네아를 잡았죠. 근데
뭐 그 경기는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요르카가 문제는 원정에서는 지금 3연패고요. 최근에 보면은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패배,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패배, 또 홈에서 승리.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패턴이고요. 홈에서는 모두 1대0 승리입니다. 다 뭐 2대0, 뭐 2대1도 아니에요. 그냥 1대0 승리. 원정에서는 모두 무득점입니다. 그러면서 패배. 패턴이 아주 일정하죠. 세비야는 아직까지 마요르카한테 패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5번의 대결에서 3승 2무고요. 마요르카는 이 경기에 다시 한번 지오메 코스타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요르카의 패턴이 이어질지, 뭐 섬에서는 잘하는데 섬 밖으로 나가면 작아지는 마요르카입니다. 특히 최근 원정 패배는 또 헤타페나 카디스 같은 뭐 약팀들에게 또 패배라 마요르카 원정 경기력이 최근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마요르카는 뭐 더욱더 두텁게 잠그겠죠. 근데 세비야가 마요르카의 두터운 수비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느냐. 이게 못 무너뜨리면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최근 엔네실의 폼이 뭐 나름 괜찮습니다. 세비야 승이냐 아니면 무냐 진짜 갈등이 되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패턴이 이 경기에도 저는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비야 단통 승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발렌시아 빌바오, 양팀 모두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죠. 발렌시아는 감독을 교체하고도 계속 패배입니다. 리그가 지금 재개된 이후에 1무 5패. 빌바오 역시도 리그 재개 후 2무 3패를 달리다가 홈에서 뭐 카디스를 상대로 간만에 뭐 골폭풍이 터지면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양팀 맞대결도 3승 6무 3패로 팽팽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리그 재개 후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고요. 1무 5패를 하는 동안 4경기에서 무득점. 또 빌바오는 최근 원정 7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4패입니다. 또 리그 재개 후 6경기 중 2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또 무득점. 와, 이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죠. 발렌시아는 근데 안 그래도 수비가 불안한 상황인데 파울리스타가 출전 정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길라몬까지 출전 정지입니다. 또 코레이라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 정말 비상입니다. 지금 수비 쪽은. 빌바오는 뭐 이나키 윌리엄스가 계속 부상으로 결장이고, 수비수 베르치체도 이번 경기 출전 정지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뭐 산셋도 있고 구르제타, 니콜라스, 윌리엄스, 뭐 베렌게르 같은 선수들이 언제든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도 기량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1월 26일 날 양팀은 컵대회에서 대결을 한번 했고요. 당시 빌바오가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했습니다. 폼이 좋지 않은 양팀 대결인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저는 발렌시아가 이기긴 힘들 것 같습니다. 수비에 누수가 너무 크고요. 공격에서도 카바니를 믿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페널티라도 하나 얻으면 모를까. 빌바오가 원정에서 폼이 좋지 않지만 발렌시아를 상대로 컵대에서 이미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때 라인업이나 지금 라인업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발렌시아 라인업이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전 경기 상대가 카디스였다고 해도 카디스가 빌바오 원정에서 밀집 수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뚫고 4골을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빌바오가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는 빌바오 단통승을 한번 가보고요. 다음 경기 헤타페 라요입니다. 이 경기도 어렵죠. 헤타페는 리그 재개 후 1승 1무 4패, 홈에서 2연패 중이고요. 헤타페 특유의 수비도 안 되고 공격은 더 안 되고, 라요는 리그 재개 후 3승 1무 2패입니다. 원정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소시에다드, 베티스 상대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홈 경기에서는 알메리아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라요는 최근 원정 5경기 3승 2무입니다. 상승세고요. 공수 밸런스는 라요가 헤타페에 비해서 확실히 좋다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경기 헤타페는 센터백 다코남 제네가 출전 정지입니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이라고 봐야겠고요.
라요는 부상자도 없고 출전 정지도 없습니다. 뭐 팔라존, 페레스, 가르시아의 공격 좋죠. 그리고 언제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팔카오의 존재감도 뭐 여전히 대단합니다. 또 골 넣는 수비수 르젠을 뭐 활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 라요고요. 저는 이 경기에 라요가 확실히 좀 유리한 경기라고 보입니다. 헤타페가 홈에서도 뭐 수그리고 나서겠지만 제네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헤타페 수비에 분명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라요 승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다음 셀타 꼬마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5승 3무 1패로 꼬마가 앞서고 있고요. 셀타는 홈에서 세비야하고 1대1 무승부, 비아레알과도 1대1 무승부, 빌바오에게는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최근 홈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4대3 승리를 했죠. 간만에 뭐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꼬마는 홈에서 헤타페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죠. 뭐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꼬마가 홈에서 4대0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셀타비고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고요. 리그 재개 후 3승 2무 1패. 꼬마 역시 리그 재개 후 3승 2무 1패입니다. 올 시즌 꼬마는 홈보다 원정에서 좀 더 수월한 경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에서는 뭐 원정 팀들이 꼬마를 상대로 두터운 밀집 수비를 딱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하죠. 그래서 뭐 홈이다 보니까 뭐 라인 바짝 당겨서 이기려고 하다가 역습 한 방 돌격 맞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원정에서는 홈 약팀들이 꼬마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려오다가 또 거꾸로 한 방 얻어맞는 그런 장면도 많고요. 꼬마가 홈에서는 평균 1실점인데 원정에서는 0.7실점에 불과합니다. 셀타비고는 이 경기에 또 우나이 누네스가 출전 정지고요. 주전 센터백이죠. 아스파스와 베이가의 뭐 한 방은 분명 무섭지만 셀타의 수비가 그리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네스까지 출전 정지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주전 골키퍼 마르체신도 부상으로 결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비에 불안감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하는 셀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꼬마 승을 보겠습니다. 다음 바야돌리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다른 경기도 어렵지만 이 경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로또 경기죠. 리그 재개 후 3패를 당하던 바야돌리가 발란시아 원정에서 뭐 소시를 잡고 또 2연승. 지난 회차 뭐 최대의 쓰나미를 안겼죠. 소시 원정 가서 이겼으니까요. 오사수나는 최근 원정 3경기 3무입니다. 빌바오, 엘체, 에스파뇰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 양팀 맞대결도 1승 3무 1패로 팽팽하고요. 바야돌리는 5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하면서 5연패를 당하다가 최근 2경기 1대0, 1대0 승리입니다. 골 못 넣는 건 오사수나도 마찬가지고요. 리그 재개 후 6경기 중 3경기 무득점, 나머지 경기는 1득점씩. 오사수나는 1득점이라도 하면 그 경기를 지지 않습니다. 또 바야돌리 역시 1득점이라도 하면 일단 지지는 않습니다.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지만 바야돌리는 올 시즌 웬만해서는 또 홈에서 무승부가 없죠. 엔간에서는 무승 잘 안 합니다. 바야돌리는 홈에서 10경기 9골,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10경기 7골. 한숨 나오죠. 결국 어떤 팀이든 한 골을 넣으면 이긴다는 계산인데 오사수나는 또 이 경기 공격수 에즈 자조울리가 또 출전 정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바야돌리는 홈에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편인데 오사수나가 아마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오사수나는 뭐 상대가 뭐 공격적으로 나오던 뭘 하든 간에 일단 잠그고 시작합니다. 계속 잠굽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오는 찬스에서 골을 넣으면 이기고 못 넣으면 무승부고 뭐 이런 식의 축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중심으로, 이건 무승부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승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사수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패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바셀 경기입니다. 라리가 마지막 경기죠. 7위 비아레알과 1위 바셀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2연패에 빠졌습니다. 홈에서 라유에게 패배했고요. 원정에서는 막장이죠. 엘체에게
3대1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체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됐고요. 홈에서는 뭐 내알까지 잡고 참 좋았는데 최근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비아레알은 홈에서 올 시즌 6승 1무 2패입니다. 바셀은 리그 재개 후 5승 1무, 뭐 비교적 뭐 쉬운 상대도 많았지만 꼬마와 베티스 원정에서도 또 승리를 했고요. 네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만 패배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경기는 지금 전승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정 경기 5연승은 진짜 상대팀을 가리지 않고 모두 1점 차 승부. 그것도 막 후반 막 막판에 가서 막 간신히 넣는 골. 예, 아마 이제 뭐 바르셀로나, 포르토 뭐 승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대부분 지금 이기고 있고요. 비아레알은 잭슨이 여전히 부상이고 또 모레노도 지금 부상이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노셀소, 뭐 페드라자도 여전히 뭐 출전이 어렵고요. 최전방과 허리 쪽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현재 줄부상입니다. 바셀 역시 우스만 덴벨라와 부스케츠가 현재 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부스케츠는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 우스만 덴벨라는 못 나오고요. 하지만 뭐 요즘 페드로 곤잘레스와 하피냐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네반도프스키는 시즌 초반에 몰아치던 모습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꾸만 평범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피냐고 곤잘레스가 요즘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거의 뭐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그런 바셀입니다. 바셀이 다시 한번 개똥줄이라도 승을 해줄 것인지, 뭐 바셀이 비아레알한테는 7승 1무 1패로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요. 뭐 모레노까지 결장이면 비아레알이 골 넣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모레노 소식은 내일 마킹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바셀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바셀이 71%를 받을 투표율이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와 이거는 이 투표율이 합당한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저는 한 50%대 그리고 무승부에 뭐 한 25% 30% 비아레알 승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심인데요. 에르난데스 주심입니다. 뭐 직접 마요르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뭐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이길 때 주심이 바로 이 주심인데요. 바셀하고 좀 뭐가 안 맞습니다. 이 주심이. 바셀이 홈에서 라유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도 에르난데스 주심이었고요. 바셀이 지난 시즌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할 때도 에르난데스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셀타비고 원정에서 바셀이 3대3 무승부를 할 때도 에르난데스 주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옐로카드 6장, 7장은 뭐 기본으로 날리고요. 퇴장도 엄청 많이 시키는 주심이죠. 이 경기는 분명히 주심 변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셀하고는 뭔가 조금 맞지 않다. 이 주심이 현재까지는 뭐 마요르카하고 네알 경기할 때도 옐로 카드만 10장 나왔죠. 뭐 퇴장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이 주심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관장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뭐 에란데서 주심일 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래도 괜찮은 전력이 괜찮을 때지만 아무튼 5대0 레반테로 5대0을 이길 때도 에란데서 주심이었고 올 시즌 컵대에서도 어느 팀인가요? 아무튼 비아레알이 4대1인가요? 3대1인가로 대승을 거둘 때도 주심은 에르난데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셀이 이상하게 에르난데스 주심일 때는 무승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 당시 경기 내용도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막 퇴장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이렇게는
받쳐놓고 초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라리가 기본 초안 정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근데 진짜 이 무승부가 이번 회차에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라리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진짜 한 골 싸움 경기들이 상당히 많죠. 솔직히 이 경기도 한 골 싸움이겠죠. 제가 볼 때 이 경기도 한 골 싸움 경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라리가 같은 경우는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만약에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빼고요. 이것도 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2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한 골차 승부에서 분명히 어느 팀이 한 골을 넣으면 거의 그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석으로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진짜 뭐 양 팀 모두 슈팅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심이 뭐 PK를 하나 찍어버리면 그럼 그 팀이 이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도 좀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안 자체는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초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일 마킹을 한 7시, 8시, 7시, 8시쯤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전에 최종 마킹 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쪼모토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아마 방송은 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주말이라 제가 이제 최종 마킹 한 것만 해서 몇 가지 변동사항 있는 부분, 아마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만 좀 고쳐서 수정해서 올려드리고 그대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초안은 완성되신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얘는 뭐 이렇게 로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분석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 또 제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분석보다도 뭐 이번 회차는 진짜 운도 따라야 된다. 왜 무승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박빙의 대결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스날도 불안해요. 이거 사실 토트넘도 불안하죠. 뭐 배당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토트넘 배당이 2점대가 넘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좀 다르죠. 아무튼 기본 초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최종 마킹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없으면요. 저희 쪼모토토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쪼모토토 찾아주신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시는 영상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또 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